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 에이펙 기간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불발된 만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결국 불발이 됐고, 그렇다면 앞으로 북미회담, 미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분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기 취임 때 그리고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도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이 얼마만큼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29일, 30일 한국에 1박 2일 오는 과정에서 꽤 구체적이고 이전과는 다른 매우 전향적인 입장들을 연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형태는 전혀 아니었고 주로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했던 발언들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발언들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순방을 오기 직전부터 계속해서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 그런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연락한다면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2019년 6월 달에 깜짝 회동 그 가능성과 이렇게 서로 오버랩 되면서 이번에 되지 않을까. 또 적지 않은 분들은 약간의 희망회로도 많이 돌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말 중에 제일 그 의미 있는 몇 가지 말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말레이시아에서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취재진이 물어봤습니다. 북한은 미국과 대화를 위해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려 있느냐 질문을 받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그들이 sort of nuclear power, 일종의 핵 보유국으로 생각한다. 이것을 뭐 북한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는 듯한 발언이었죠. 그 후에도 순방 기간 연장도 가능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일본 도쿄에 가는 에어포스 원 비행기에서 비슷한 질문이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순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연장할 수 있다.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만큼 본인이 성의를 보일 수 있다. 또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나는 한국에 있다. 북한과 가까운 한국에 있을 테니까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정해지면 바로 만날 수 있다. 식으로 계속해서 가능성을 여는 발언을 했죠. 마지막으로는 이 제재 해제에 대한 발언도 했습니다. Well, we have sanctions. That's pretty big to start off with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재를 부과하고 있는데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이건 굉장히 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발언까지 했죠.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제재 문제가 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여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듣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다. 물론 공식적인 입장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문 받았을 때 본인의 생각들을 밝혔다. 북한이 어떤 반응을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일에 걸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10월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그 다음에 10월 28일 서해에서 지대함 전략 순항 미사일 이것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도 KN-23으로 추정이 되는데 거기에도 저위력 핵탄두가 탑재가 가능한 미사일이죠. 그렇게 트럼프가 만나자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식 반응이죠. 북한을 바라보는 연구자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방법인데 뭔가 마음에 안 들면 이런 식으로 미사일을 쏜다든지 아니면 도발을 한다든지 식의 응답을 했다. 거기에 더불어서 최선희 외무상을 타이밍이 절묘한 시기에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방문을 시켰습니다. 10월 26일 출국해서 28일까지 체류하는 기간 동안이었죠. 최선희는 외무상이기 때문에 만약에 깜짝 회동이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 한 명이 반드시 배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국무장관, 북한에서는 외무상이 같이 있는 게 맞습니다. 이번에 깜짝 회동이 이루어졌으면 그 회동에서 뭔가가 결정이 되거나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거의 없었고요. 이런 의미는 있었겠죠. 이번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시작점이 된다. 그렇다면 그 대화를 실무 차원에서 이끌어가는 외무상과 국무장관이 같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의미는 최선희를 한반도 바깥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대화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김정은의 의지다라고 볼 여지가 있는 것이죠. 전반적으로
해석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치열한 장외 공방전이 이루어졌다.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물밑 접촉이 있었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밑 접촉이 있었다고 하면 공식적인 발언 또 공개 발언을 할 필요는 없었겠죠. 북한은 뭐 정확한 답을 하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행동으로 보여줬다. 이것은 치열한 장외 공방전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의미가 있죠. 누가 이 협상의 주도권을 잡느냐, 누가 이 협상의 의제를 끌어가느냐. 이미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일종의 협상이 시작됐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번에도 그런 모습을 보였다. 저는 북한이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가능성이 한 뭐 1에서부터 10까지로 하면 한 2 정도까지도 조금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표현이 좀 거칩니다만 트럼프의 뒤끝을 김정은이 걱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불확실성이잖아요. 나름대로 굉장히 성의를 보여서 끊임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하는 얘기를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원하는 발언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기의 체면이 깎이고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실망감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돌변해서 2017년에 했던 이른바 화염과 분노, 북한을 완전히 부셔버리겠다. 그때 했던 최대 압박 캠페인 같은 거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그걸 충분히 걱정을 했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 입장에서도 이번에 한번 트럼프를 어떤 형식으로 만난데도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일종의 이벤트 같이 되겠죠. 그럼에도 김정은의 정치적 업적으로서 성과를 과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올해 푸틴도 만났고 시진핑도 만났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까지 만난다면 미국, 중국, 러시아 세계 강대국의 지도자들을 다 만난 나름대로의 자기의 위상이 높아진 세계적인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했다라고 선전할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이런 식의 회담을 할 때 늘 북한은 이른바 백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나 미국같이 적성국이 백기를 들고 대화를 구걸했다. 그래서 우리 지도자가 가서 만나줬다. 그렇게 해서 북한 내부에 선전을 할 여지가 있다. 올해가 8차 당대회 마지막 해입니다. 북한의 경제가 매우 안 좋거든요. 내년 9차 당대회를 해야 되는데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신의 업적을 최대한 선전할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으로 좀 만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나 거부를 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안 만났냐? 제가 처음부터 만날 가능성이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9월 21일 날 김정은이 했던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한 40분 했는데요. 대남 대미 정책을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메시지는 두 개입니다. 본인이 트럼프를 만날 수 있다.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나는 아직도 개인적으로 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 대한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 절대 없거든요. 그 2018, 19년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뒤통수 맞았고 트럼프의 함정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북한 연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기도 합니다. 결코 좋은 감정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럼에도 이런 표현을 했다라는 것은 만날 의지, 의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는 거고요. 근데 그냥 만나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두 가지 정도의 조건을 아주 명백하게 제시했는데 첫 번째는 이전과 같이 비핵화 협상, 그것이 뭐 한반도 비핵화가 됐던 조선반도 비핵화가 됐던 비핵화 협상 안 한다. 대신에 핵 군축 협상을 해라. 일종의 새로운 사고를 가져라. 이것은 7월 달 29일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져라. 정확한 표현은 이런 거죠. 비핵화의 집념을 미국이 털어버리면 우리는 그 현실을 인정한 기초에서 진정한 평화 공존을 위한 대화가 가능하다.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했던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하겠다. 두 번째는 북한이 굉장히 오랜 기간 계속해서 주장해온 거죠.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선철회해라. 그 적대시 정책의 대표적인 것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의 중단이죠. 영구 중단을 얘기합니다. 미국이 성의를 먼저 보여라라는 것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고요. 결정적으로 이전과 같이 탑다운 방식의 대화가 아닌 바텀업 방식의 대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나가는 말로 하는 게 말고 정말 공식화된 선언적 의미로 핵군축 협상을 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조건이 안 맞았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나타난 김정은의 발언에서 나온 거고요. 김정은의 속마음은 만날 생각이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19년 그 6월 달에 깜짝 회동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굉장히 당했다라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만나서 김정은이 트럼프한테 첫 발언이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중단을 약속해놓고 왜 하느냐. 그 당시 8월 달에 한미가 연합훈련을 하기로 이미 결정이 돼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트럼프가 우리 그런 연합훈련 하지 않는다. 그래서 50여 분간을 당시 트럼프와 김정은이 사실상 정상회담을 한 겁니다.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 안 한다고 하니까 아마 다른 얘기들을 했겠죠. 근데 그때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속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고 10월 달에 마지막 스웨덴 실무회담에서 이번에는 북한이 이 회담을 깨고 나가고 그해 12월 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면서 이제 미국과는 대화를 중단시켜버리는 그 일련의 과정이 거기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김정은이 분명히 그 기억을 갖고 있고 또 경험을 했기 때문에 깜짝 회동에 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다. 그때의 경험을 비추어 봐서도 이런 깜짝 회동의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향후에 미국과 북한 모두 서로 만날 동기와 의지는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트럼프의 의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는 공명심 차원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불편한 얘기인데 이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안보의 핵심 의제이긴 합니다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간 오랫동안 30년이 넘은 북한 비핵화 문제와 남북한 문제는 70년이 넘어간 이 문제를 본인이 해결했다라는 일종의 평화의 해결사로서의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간 잘 알려진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자기가 분쟁을 다 해결했고 당연히 노벨 평화상을 타야 되고 이제 그런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도 관심을 보여줬다는 것을 확인이 됐고 다시금 협상을 유인해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시 나올 필요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사실상 만날 의지가 있다라고 김정은이 표출한 것을 보면 나름대로의談판의 필요성을 북한도 분명히 느끼고 있다는 건데요. 북한이 정말로 본인들이 원하는 것처럼 핵 보유국, 사실상 디팩토 핵 보유국으로 세계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북한과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러시아조차도 북한을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68년 이후에 구축된 비확산 체제 5개 국가만 핵을 보유하도록 인정을 했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그리고 당시 소련, 지금은 러시아. 그들의 핵 독점권이 무너지게 됩니다. 핵 독점권이 무너지게 되는 그 순간 한국이 핵 보유를 하겠다라고 할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본도 가능성이 있고 대만하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이 핵에 대한 독점권이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거든요. 그걸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 북한의 김정은도 되게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돌파할 것이냐? 결국은 제재 해제죠. 이것이 인도와 파키스탄 모델입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NPT에 서명도 하지 않았지만 불법 핵실험을 하고 핵 보유를 했기 때문에 제재를 받고 있다가 9.11 테러 이후의 전쟁 또 인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제재가 해제되고 지금은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로를 북한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와 만나서 제재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북한도 제재 해제가 필요합니다. 일부에서는 러시아와의 협력 또 중국이 그렇게 제재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이 충분히 제재에 대해서 피해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2016년과 17년에 유엔에서 포괄적 대북 제재가 통과됐죠. 그 즈음에 미국이 단독 제재로 제재 현대화법에 따른 굉장히 강력한 제재들이 연속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만약에 제재의 효과가 없다면 2016년 이전에 북한이 대외 무역을 했던 그 수준이 지금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비슷해야죠. 그러면 제재가 효과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추정 수치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16년까지
당시에 북한이 연간 60억에서 76억 달러 수준의 총 무역액을 기록을 했는데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30억 달러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로 떨어졌다라는 얘기거든요. 여전히 20에서 30%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것이고, 러시아가 상당히 제재를 무시하고 북한에 도운데도 이 정도 수준이었다면 여전히 제재는 작동하고 있고 유효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경제를 개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 체제 유지를 원하는 것이든 혹은 정말 북한 주민의 생활 향상을 원하는 것이든 경제 발전에 진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제재 하에서는 북한이 원하는 시장과 투자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고, 북한은 한국을 비롯해 유럽이라든지 미국과의 경제 관계를 맺는 것을 원치 않는다. 중국과의 보다 본격적인 경제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북한이 원하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을 위해서도 이 제재는 해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이 다시 만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또 하나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9월 21일 그 김정은의 시정연설에 보면 제재라는 얘기가 5번 나옵니다. 자신들은 제재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제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고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재가 그만큼 고통스럽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만큼 제재에 대해서 북한이 고통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최근에는 11월 6일 북한의 외무성 김은철 미국 담당 부상의 담화에 따르면 최근에 11월 초에 미국이 유엔 제재를 다시 한번 살리는 것과 독자 대북 제재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간에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에 관해서 뭔가 행동을 취하면 북한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그걸 비난하는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그만큼 제재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의 이벤트가 될 뻔했고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미국과 북한의 지도자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만날 것이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내년 어느 때쯤은 미국과 북한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만나서 정말로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에 진전된 협상이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이펙을 중심으로 있었던 미국과 북한의 회동의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시도해 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